안녕하세요. 요양맨의 미국 주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가 강력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 하루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시장을 지배했던 것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란 악재와 과연 월요일 장 개시 얼만큼의 증시를 떨어뜨릴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요. 시장에서 떠도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시장이 과연 얼만큼 떨어지냐, 그리고 얼만큼 지속되냐의 문제였고요. 사실 시장의 상승을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장표에서 보시듯 시장은 갭 하락 후 출발하였으나 그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결국 여기 러셀을 제외한 모든 지수는 양전하여 마감하였습니다. 다우는 0.3%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0.02%, S&P 500도 0.09% 양전하여 끝났습니다. 이 숫자들이 얼핏 보면 무슨 상승이냐, 그냥 강보합 정도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실상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5%에서 스타트를 하였으니 1.5% 이상 시장이 폭등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시장의 이런 급 반등에 다소 어리둥절한 상태일 것입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아서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지뢰밭에서 경고망동하지 않으시고 굳건히 버티신 분들의 승리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고 배우는 것은 시장은 절대 대중의 예상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항상 시장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걸 또다시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지난 2번간의 신용등급 하락이란 재료에 이미 학습이 된 상태였다고 봐야 되고요. 이번 무디스 발표도 사전 예고가 이미 되었다는 점, 그런 복합적인 면으로 재료에 대한 시장의 반발력이 매우 작았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작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료를 소화한 시간도 단 하루가 걸리지 않은 오전장에서 이미 소화를 마쳤고요. 예상 외의 반등을 보여줬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증시는 무엇을 보고 상승의 진로를 택한 것일까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채권 시장의 움직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어제 하루 동안의 미 10년물 국채 금리의 움직임입니다. 사실 채권 시장에서도 장 시작 전까지는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공포로 금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우 큰 폭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장 초반 조금 상승을 했으나 그 이후 하루 종일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리가 하락했다는 건 국채 가격이 하루 종일 꾸준히 올랐다는 것이죠. 당연히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건 국채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몰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채권 시장에서 먼저 신용등급 강등이란 재료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재료를 소멸시키기 시작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별 걱정 없이 국채에 대한 매수 세력이 몰렸고요. 따라서 국채 금리는 하락을 시작했고, 채권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자 주식 시장에서도 신용등급 강등이란 재료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코멘트들을 좀 살펴보면 어제의 경우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의 상승을 허락하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주식 시장의 운명은 결국 채권 시장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채권 시장을 보고 금리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이유도 지금 이 말씀에 깊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온 몇 가지 중요한 뉴스들이 나왔었죠. 먼저 지난 주말에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와서 무디스 결정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펼쳤었고요. 어제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케빈 헤셋이라는 분이 나와서 무디스의 결정은 후행적인 것이고 미국은 강력하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백악관 측의 해명과 방어가 적극적으로 가동된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뜻밖에도 저 멀리 스위스에서 미국 국채는 안전하다라는 이런 인터뷰가 스위스 은행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의 인사들의 발언은 어찌 보면은 자기 방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외부 인사,
그것도 저 멀리 스위스에서.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스위스 은행의 은행장이 미국채가 매우 안전하고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에 시장은 충분한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도 채권 시장이 안정되고 채권이 몰리고 국채는 떨어지는, 결과적으로 증시도 반등시키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베센트 장관의 인터뷰 내용은 지난 주말이었으니까 패스하고요.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와 스위스 은행장의 인터뷰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기사인데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5월 19일 월요일이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케빈 헤셋은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이 조치가 과거만을 바라본 결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평가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미국 국채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 미국보다 더 신뢰할 만한 국가는 없다. 무디스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채의 안정성과 글로벌 신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강조를 했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분이 스위스 은행장이 한 포럼에 나와서 대담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 마틴 슐레겔은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 무디스로부터 마지막 최고 신용 등급을 잃은 후에도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다. 슐레겔 총재는 5월 19일 루체른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 국채는 매우 유동적이고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도 대안이 생길 것 같지 않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단히 강력한 지지의 발언이었죠. 이 발언 이후에 시장에서는 신용등급에 대한 우려가 국채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대단한 신뢰를 받는 스위스 중앙은행장이 현재로서는 미국채의 대안이 없고 앞으로도 대안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은 굉장히 강한 지지였습니다. 이런 지지가 시장에 있었던 우려를 많이 잠재웠던 것으로 해석이 들고요. 또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스위스 중앙은행의 투자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신용등급을 참고하기는 하지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라는 것이죠. 여러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스위스 중앙은행장의 이런 미국채, 그다음에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어제 미국 국채시장과 증시시장을 살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큰 지뢰밭 하나는 무사히 건넜다고 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어제 또 하나의 빅 이슈가 새로 생겼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우여곡절로 트럼프 감세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감세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기본적인 우려가 있는데요. 현재 미국이 부채가 증가되고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죠. 이게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감세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에 대해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인데요. 세수가 줄어들면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부채를 더 발행해야 될 것이고요. 이는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감세로 세수가 빵꾸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관세가 이를 충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시장의 전문가들은 그런 방안에 대한 충분한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감세의 본질은 경제적인 원리보다는 민주주의의 본질인 투표권과 연계되어 있는 정치적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세 통과에 대해서 백악관이 입장을 발표했고 여러 언론들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죠.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번 감세안이 미국 가계 실질소득을 7,800불에서 13,300불까지 그리고 임금을 6,100에서 11,600달러까지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라고 평가했고요. 특별히 팁 노동자와 초과 근무자,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소득 증가 효과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 언론들 블룸버그, 로이터, CBS
CBS, 월스트리트저널 아주 일부 언론들만 갖고 왔는데요. 모든 언론들의 논평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 첫 번째가 백악관에서 얘기했듯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일부 가계 소득 증대 효과는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백악관에서는 발표하지 않았죠. 10년간 4조에서 8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이고 국가 부채도 증가할 것이고요.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으로 장기적인 위험을 갖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트럼프의 감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겠죠. 아마도 두 가지일 텐데요. 호재로 받아들이거나 악재로 받아들이거나, 그리고 증시는 채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바로 어제만 봐도 그렇게 움직였었죠. 채권 시장에서 신용 등급 강등이란 재료에 이어서 감세란 큰 재료가 또 나왔는데요. 감세에 이어지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 적자 확대, 그리고 국가 부채 증가, 인플레이션 압력,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같이 미 국채는 안전하다, 대체 불가의 자산이다 라는 심리가 다시 한번 전개된다면 주식시장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채권 시장에서 나온다면 증시도 당연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슈로 인해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쉽지가 않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